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저는 사실 뜻하지 않게 방송을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요. 뭔가 화술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살펴보다 보니 세상을 바꾸는 화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참 말하는 것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봐도 꽤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역사의 많은 변곡점 속에서 그 화술로 인해 가지고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고려 시대의 서희 장군 기억나시죠? 서희 장군 같은 경우에 뭐 장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관이었죠. 근데 그 뛰어난 외교관으로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가서 7일 동안 협상을 해서 쳐들어온 거란군을 다시 되돌아가게 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거란의 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화술을 구사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도 어떤 아주 상대편에 맞는 상황에 맞게 아마 그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을 긁어줬던 그런 어떤 화술의 특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제 친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상에서 밤새워서 기다리는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애플이 신제품 발표하는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키노트 스피치라고 하는 것을 애플이 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사실 애플과 삼성 이 두 기업을 놓고 보면은 휴대폰 업계의 양대 산맥인데요. 삼성전자에서 하는 어떤 발표, 신제품 발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지만 애플이 하는 신제품 발표, 뭐 새로운 아이폰이 나온다 이럴 때를 보면은 거의 광적인 어떤 그런 신드롬을 일으키는 그런 키노트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Gorgeous. But there is one more thing. 아주 특색이 있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접속을 끊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보면서. 항상 마지막에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생각해보면은 One more thing이라는 말을 하면서 등장해서 최신 제품을, 최신 기술을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나 애플의 핸드폰이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들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시장에 아주 큰 임팩트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딱 그 키노트라는 것, 그 제품 발표회에서의 긴장감이라는 것은 애플에서 전통적으로 상당히 잘 유지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딱히 광고비를 써서 텔레비전에 광고를 틀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제품의 어떤 특징을 아주 세밀하게 1시간 동안 키노트를 통해서 설명 듣게 되고 그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홍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을 바꾼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께 짚어보고 싶은 것이 세상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결국엔 남들에 앞서가지고 어떤 문제를 인식해내고 그 다음에 해법을 제시해내고 그리고 그 해법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3단계 과정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3단계 과정을 살펴보면요. 사실 어느 한 과정도 다른 사람과의 공조가 없이는 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뭐 정치나 아니면 여러 사회 이슈에 관해 가지고 이 설득과 토론이라는 것이 부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익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도 이런 설득과 토론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의 화술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인으로 사실상 데뷔한 것이 중앙 정치인으로 사실상 데뷔했던 것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위기 띄우는 바람잡이 연설하러 나왔다가 그 연설 한 방으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싹 휘어잡으면서 그로부터 3년 뒤에 바로 대선 주자로 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정치에 얼굴 드러낸 지 3년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실제로 4년 만에 대통령이 된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케이스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이슈였던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뭐 그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뭐 보수 진보 나뉘어가지고 한창 싸우고 또 관점이 달랐었는데, 그때 오바마가 연설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애국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애국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정치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모두 애국자다 라는 말로 그 논란을 한 번에 정리해버린 그런 아주 뛰어난 문구가 하나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오바마가 했던 말 중에 그 연설에서 감동을 사람들에게 줬던 것이 본인의 이름과 출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 씨가 이걸 갖고 한참 공격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은 버락입니다. 버락. 이게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식 이름인데요. 이 버락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본인의 아버지는 본인에게 버락이라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어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아프리카식 이름이 미국이라는 아주 관대한 사회에서는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능수능란한 화술이냐면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예를 들어 좀 우스꽝스럽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좀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라면은 놀림감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구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오바마는 그걸 정면으로 돌파한 겁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관대한 사회라면은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그 뒤로는 오바마의 이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안 좋게 본다든지 아니면 조롱거리로 삼단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관대하지 않은 미국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마술사는 그 한마디로 본인의 어떤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오바마가 연설을 하면서 언급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주 40시간 풀로 일해서 15,000불 이하를 받아서, 연간 소득 15,000불 이하를 받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직접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토론이 굉장히 많았을 때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당신이 직접 가서 해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죠. 사실 토론은 어떻게 보면 경쟁의 방법인 것도 맞지만은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의 과정입니다. 미국의 명문고등학교 필립스 엑시터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하크네스 테이블이라는 수업 방식을 고수하는데요. 원탁에 앉아서 12명이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어느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토론식 수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상대편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토론에서 최선의 해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형태의 토론식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어떤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토론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화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개개인이 각자가 가진 단위 안에서 연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갈등을 줄이고
조금 더 의견 소통이 자유로운 그런 사회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